안녕하세요.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애타게 원했기 때문이죠.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이번 달 목표였던 구독자 100명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고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침 루틴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상, 상쾌함, 준비된 하루. 이 모든 건 내가 매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예전에는 저녁에 모든 일을 몰아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자꾸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완료하고 출근하는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효율은 2배로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저녁에는 일찍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녁을 셀프 고립시킬 수 있었고 더 깊고 푹 자는 잠을 선물 받게 됐습니다. 술과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됐고 새벽의 고요한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최고의 집중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자 100명이라는 소중한 결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의 작은 습관, 하루를 여는 작은 결심이 정말 큰 변화로 만들어가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제게 가장 소중한 아침 루틴을 이어갑니다. 책 읽는 습관,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매일의 저를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한 페이지,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멈추지 않고 쌓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만의 속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조금 더 단단한 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하와이 대저택님의 더 마인드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얘기했듯 제1원칙,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을 삭제하라. 자동차가 아니라 운전자, 컴퓨터가 아니라 프로그램, 무엇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지 생각해보라.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생각해보라.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된 일이다. 이른 아침 문자 메시지로 공기업, 공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 자체로 태어나 가장 크게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침대 위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 전까지 몇 주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휴식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취업 준비생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았던 축하 인사 가운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가깝게 지냈던 이모와의 통화였습니다. 이모는 진심을 담아 축하와 함께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푹 쉬어나. 이제 평생 이런 시간은 없어. 계속 일해야 할 테니까. 알았지? 나는 당연히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라며 대답했지만 찰나의 그 순간 정말 미묘하고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여유 있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평생 일해야 한다고 딱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쿡 찌르는 듯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바로 어제 느꼈던 것처럼 생생합니다. 그때 나는 무의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의식, 뭐 그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단어였어. 나는 무의식에 대해 완전히 무관심했지만 나의 무의식은 그런 나에게 불편함이라는 감정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모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지만 그 말은 그저 한 명의 의견일 뿐이라고. 10년도 더 지나서야 그때가 내 무의식이 시그널을 보내왔던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성인이 되면 당연히 직장에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은 직장인이었고 나에게도 이른바 좋은 직장에 입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날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성실하게 출근하셨지만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나는 조금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직장인과 부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직업이 아닐 뿐더러 부자들은 원래 따로 있는 거니까. 그렇다. 그때 나는 부자가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도 참 많이 들었고 가장 대표적인 평균 강요 코딩이 이 말 가짜다.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 평균 강요라는 말의 가짜. 나와 부자는 본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은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설치해 놓은 것일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신의 무의식에 설치된 가난한 생각부터 깨끗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결국 부자가 된다. 미리 축하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정말 높은 확률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이다. 내 책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소수 중에도 극소수에 불과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책의 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따라해본다면 당신은 96% 이상의 확률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가 고안한 파레토의 법칙을 아는가? 이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 중 고작 20%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비단 경제학이나 경영학뿐만 아니라 행정학의 조직 관리 영역이나 사회학을 비롯해 삶의 많은 영역에 통용됩니다. 파레토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80% 확률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점 역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라.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돈 더 많이 받으면 좋지와 같은 가벼운 차원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의 삶, 지금의 상태값을 벗어나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다.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과 같은 삶의 궤도를 벗어나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부를 얻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현실이라는 두 글자야. 치여 주말엔 좀 쉬고 평일엔 피곤함을 가득 안고 그저 바쁘게 일할 뿐이다. 그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쓸데없는 사치나 공상 정도로 치부한다. 그리고 80% 중 일부는 성공이나 부자에 대해 관심을 조금 가져보지만 거기서 끝이다. 관심을 발전시킬 생각이 없고 더 깊은 생각으로 가지 못하니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질 것도 없다. 이 와중에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부와 성공에 진심 어린 관심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96%의 확률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긴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얕은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 이 책이 100명이 사는 세상에 출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80명은 이런 책의 세상에는 있는 줄도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지한 관심을 두고 이 책을 읽는 사람은 20명 정도다. 이 20명 중에 다시 80%인 16명은 안타깝게도 딱 거기까지일 것이다. 관심 있게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일단 책장에 꽂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바쁜 일상에 치여 금세 잊고 마는 것이다. 다시 20%에 해당하는 오직 4명의 사람들만 이 책의 의미를 곱씹어보고 깨달음을 얻고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긴다. 끝내 이들은 부와 성공을 현실로 소환해내며 인생을 바꾼다. 이 사람들의 비율은 100명 중 4명, 단 4%다. 이 부분은 통계로도 증명할 수 있다. 구글에서는 구글 트렌드라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지난 12개월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100, 그 중간 정도는 50.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검색량이 없을 경우 0으로 표시됩니다. 내가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마인드셋이라는 단어와 투자, 강아지, 웹툰, 게임 등의 키워드를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안타깝게도 강조해왔던 마인드셋에 대한 결과를 보면 처참하다. 구글 트렌드 지수가 0이니 말 다했다. 구글 트렌드 지수가 0이니 말 다했다. 당신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지레 짐작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에 관심도
지수 역시 11로 처참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마인드셋과 투자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마 많이 좋아졌겠지만 23년도에는 이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강아지 웹툰 게임이 더 많은, 그렇게 이 표를 보시면 20표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마인드셋과 투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고 가치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숙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강아지의 관심도 지수는 12로 사람들은 재테크보다 강아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놀라지 마시라. 웹툰의 관심도 지수는 57이며 게임은 무려 78이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고 있지 않은가? 통계상으로도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카카오톡에 열중해 있다. 내가 왜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최소 80%에서 최대 96%의 확률로 부자가 되리라 예견했는지 조금 더 와닿을 것이다. 구글 검색 엔진의 빅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명확하다. 거의 대부분 사람은 마인드셋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80%의 사람들, 파레토의 법칙, 구글 빅데이터의 분석에 이어 이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자. 전국 성인 남녀 3,8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2017년 6월 두이서베이 사는 동안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한 비율은 5.7% 정도였다. 100명 중 겨우 5명 정도만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약간 그렇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15.7%에 지나지 않았다. 약 80%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아닐 뿐더러 앞으로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가족, 친척, 지인,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체감한 바로는 80%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부자, 마인드셋, 무의식, 동기부여와 같은 단어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관심이 없는 정도를 넘어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현재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유튜브 피드를 확인합니다.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교한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현재 관심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공, 부자, 무의식, 마인드셋과 관련된 영상이 피드에 단 하나로도 뜨지 않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당신도 주변 사람들의 피드를 확인해보라. 사람들의 80%는 게임이나 웹툰, 그리고 SNS를 즐기고 있을 뿐이다. 물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의 중요성을 모르는 이들은 없으니 80%에 속하는 그들도 돈과 관련된 말을 자주 한다. 아, 돈이야 뭐 많으면 좋지. 진짜 누가 딱 1억만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개사하고 싶어. 로또나 사야지. 그러나 이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이 아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는 거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을까? 바로 무의식의 답이 있다. 그들의 무의식이 부자와 자기 신을 아예 다른 종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는 일이 더 잘 돼서 월급이 나오거나 성과급 정도는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그걸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 즉 직장, 직업, 능력, 수입과 지출, 주변 상황 등을 모두 따져봐도 이번 생에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무의식 소프트웨어에 이미 그렇게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회로는 다음과 같이 흘러간다. 부자가 되면 당연히 엄청 좋긴 하겠지.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다는데. 근데 뭐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렇다. 부자가 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확률은 당연히 없다. 어차피 5%의 사람만 성공한다. 성공은 원래 그런 것이다. 성공은 원래 소수만 한다. 이는 당연하다. 모두가 다 성공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흥미로운 점은 딱 5% 정도 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자가 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단 5%만이 무언가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먹은 다음 마침내 그것을 해낸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저서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현대지성 2021년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다. 20명 중 단 한 명, 그러니까 고작 5%만이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신이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이를 위해 어떤 일이든 하고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 사람들과는 아예 다른 리그에 속한 셈이다. 나는 이 리그를 부자 리그라고 부른다. 현재 부자인 사람들만 부자 리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부와 성공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고 그걸 위해 행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 리그에 속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한다. 이 리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탄생하고 그 중에서도 0.01%의 사람들이 억만장자 혹은 조만장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스스로 부자 리그에 속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가?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당신은 이미 압도적인 부와 성공을 이루었거나 장차 이룰 수밖에 없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물론 부자 리그에 속했다고 해서 평생의 부자와 성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순항하던 사업이나 투자가 마이너스로 방향을 틀어 한동안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그럼 이들이 인생은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릴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원래 부자 리그에 있었다. 잠시 미끄러졌을 뿐 이들에게는 부와 성공이 무의식에 세팅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알고 있다. 원래 계획보다 조금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 다시 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들과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쩌다 부자가 된 사람 간의 결정적 차이다. 부와 성공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음에도, 다시 말해 무의식에 부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어쩌다 보니 부자가 된 사람은 시련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한다고 말한 것이다. 지금 당신은 부자 리그로 가는 그 길에 초입에 서 있다. 그 길 위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보라. 이 세상의 무엇이든 생각에 출발한다. 생각을 해야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중에서도 무엇에 가장 집중해 있는가? 당신이 집중해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 된다. A라는 일에 그토록 집중했는데 갑자기 R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는 없다. 부자가 되는 일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당신은 이미 평범하지 않다. 당신이 바로 그 소수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빠듯했고 또 제가 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피곤한 나머지 조금 더 많이 잤고요. 잠을 많이 잤다기보다 늦게 잤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쌀쌀해서 긴팔을 입었는데요. 조금 생각보다 아직까지 새벽에는 쌀쌀을 하네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더 마인드를 통해 저의 생각과 아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이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열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이제 마음이 들뜬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을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제 정비를 하러 카센터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비하는 남자 인생정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